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성명제 양성을 위한 뇌활용 원리, 도대체 어떤 원리로 아이들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잘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많은 교육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 그다음에 자살, 그리고 이제 올해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군대내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건이 이제 빡빡 터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면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성의 부재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 발표자는 새로운 인성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뇌관 교육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뇌의 상층 구조가 있습니다. 상층 구조는 폴 맥프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뇌의 진화 과정을 계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형은 뇌관, 그다음에 부피질, 심피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기능을 살펴보면 그 뇌관의 기능은 그 생명의 관리자이다. 그래서 그 호흡이라든지 어떤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피질은 정선회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감정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 사랑, 두려움, 공감, 우울증, 그리고 이제 많은 정신병리들이 부피질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심피질은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역이고요. 기억이라든지 학습, 도덕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심피질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그 뇌의 상층 구조의 기초에서 교육의 종류를 심피질 교육, 부피질 교육, 뇌관 교육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층 구조에 기초한 그 기초에서 뇌를 교육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교육을 뇌 어느 부분,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지능으로 따진다면 어떤 지능을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포커스를 두는 교육 영역,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심피질 교육의 영역은 뇌내 피질이고 인지뇌의 기능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으로 하면 그 인지 능력 IQ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IQ를 측정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비네라든지 웹슬러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심피질 교육에서는 지성 교육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부피질 교육에서는 변형계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정선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서지능 EQ 아시죠? 그 EQ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였고 감성 교육에 초점을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뇌관 교육은 뇌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가정을 해보고요.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실존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뇌관 교육이 바로 실존지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정체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렇다면 심피질 교육과 부피질 교육 그리고 뇌관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심피질 교육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심피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기억이라든지 또는 언어라든지 논리, 그다음에 이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는 교육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에서는 한계가 있다. 배운 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피질 교육은 심피질 교육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뇌의 기능 속에 이제 정서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 기능을 활용하는 이런 교육을 하자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피질 교육은 정서를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상담에서 많이 적용을 하여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정신 격리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교육. 이런 교육도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정서에 의존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게, 그죠?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자신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한계를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관 교육은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교육이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교육은 자발성과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이라고 하는 이 그 인간의 어떤 본성에 근간을 두고 일어나는 교육이고 이렇게 뇌관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교육이 깊이 내면화되고 그리고 습관화되는 어떤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관 교육은 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선택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교육에 적용을 해서 자신감을 예를 든다면 슈피즐 교육에서는 어떻게 자신감을 향상시키는가, 자신감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교육, 이런 어떤 차원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피질 교육에서는 칭찬해주고 잘했을 때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같이 의사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이 아닌가. 그 다음에 뇌관 교육에서는 어떤 한계를 넘는 체험을 통해서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는 본질적인 자신감을 깨워주는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푸시업이라든지 HSP 짐이라든지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례에서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의 주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자신감을 깨워주는 교육이 뇌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로부터 생기를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요. 그 철학자, 그다음에 신학자, 그다음에 심리학자들이 모두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혼이다, 또는 어울리다, 또는 상상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은 제니우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이드는 이드, 그 다음에 몬테소리는 포르메, 그 다음에 멜코 블리아노라고 하는 학자는 그 이너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너 와일드니스는 내면의 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의 아이들이 너무나 길들여지고 있다. 너무나 길들여지고 있어서 야생성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야생성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흥은 뭐 자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뇌교육에서는 생명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력. 생명력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생명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다. 그리고 어떤 그 대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 또는 양심의 소리가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을 조절하는 힘,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인 어떤 연구 절차들을 거쳐서 어떤 이론들 또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든지 자기생성 원리, 자기조직화라는 이런 그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저장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삶의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가능하냐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뇌교육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누구에게나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양자분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힘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발현될 때, 그리고 우리가 홍익을 할 때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열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성 회복이고 이처럼 순수한 성품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이루어지는 힘을 활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인성영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성영재 양성을 위한 외화형 원리를 외관 교육이라고 보고 외관 브레인스템 에듀케이션이라고 보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이다. 그렇죠?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자신.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고 그 가치관 교육의 핵심에는 통익교육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깨어나는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원리로 무장이 되면 뇌의 주인이 되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주도성이 뭔지를 아이들은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가 목표를 세워보고 그리고 아까 저기 그 교장 선생님 발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전거를 타고 동해를 일주하면서 엉망을 시켰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스스로가 행동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주도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자율성, 그 다음에 창조성,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시행착오. 그랬을 때 자신이 비로소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뇌관 교육의 원리 2는 선택의 주체로서의 본질적인 자신. 본질적인 자신감. 자신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을 통한 자신감. 그렇죠? 또 하나는 본질적인 자신감. 그래서 경쟁을 통한 자신감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의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본질적인 자신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본질적인 자신감은 한계를 넘는 활동, 예를 들면 푸시업이라든지 HSP GM이라든지 아까처럼 자전거를 탄다든지 다양한 어떤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제가 푸시업을 50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프로세스를 딱 세웠다면 이제 막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하는 중간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하는 신피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 고피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만둘까? 막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뇌관 교육에서는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정서 이런 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힘을 넘어서 끝까지 가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 뇌의 본질적인 힘을 쓰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쓸 때 누구에게나 있는 본질적인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자신감은 내가 선택의 주체야 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관 교육의 원리 세 번째는 정체성 확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관 교육은 정체성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핵심은 사실상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관 교육의 핵심은 홍익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뇌의 정보의 양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습관을 보일까요? 이기적인 습성을 보이게 되겠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다치고 인간성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홍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뇌의 무한한 창조성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꿈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 전체 학교 학생들, 교사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은 통익정신이라고 하는 통익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통익정신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기 학생인데요. 양성훈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또 싸우고 공부 안 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속을 팍팍 새겼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뇌교육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면 뇌교육에서는 통익정신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통익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기에. 그래서 이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딱 하는 순간 아이가 굉장히 착하게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부지런한 아이로 바뀌었고 그리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면에서의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 거를 들었다. 근데 어떤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애들 이런 고민하는 애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라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다. 그런 걸 느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9박 10일 동안 명상여행을 떠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명상여행을 떠나서 계속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찾았는데 얘가 찾은 답이 통역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변장현 학교 들어와서 이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가 진짜 홍익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아침에 주인보다 훨씬 일찍 나가고 또 빼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또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바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교육에서 손을 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뇌관교육은 정체성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뇌관교육의 방법론을 네 가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통해서 배운다. 두 번째, 자기 주도적으로 배운다. 그다음 세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휴먼,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운다. 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같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성경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런 어떤 교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경제를 양성하는 뇌관 교육은 이전의 교육이 인지뇌 정선의 차원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생명뇌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뇌관 교육이다. 그래서 뇌관 교육은 선택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교육이다. 원리는 세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자기주도성, 본질적 자신감,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서는 정체성 정립,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교육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교육들이 뇌의 주인으로 그리고 무한한 두뇌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그 해답은 바로 뇌관 교육에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